스마트팜에서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개념 부분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마트팜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생성하고, 이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분류돼야 되며, 또 데이터는 앞으로 빅데이터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습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에서의 데이터의 의미라는 것은 스마트팜에서 데이터는 재배 관리의 기록이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는 이론을 세우는 데가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자료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팜에서는 작물을 재배하는 환경을 기록하는 기초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작물을 재배할 때 일일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뭔가를 작물을 재배할 때 어떤 행동과 아니면 그때의 상태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은 각 우리한테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는 기준을 세울 때 반드시 사용되는 근거이자 작물 재배에서는 오차를 줄이는 어떤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료나 영양분들을 공급하거나 관수 등을 했을 때 어떤 양이 일정하지 않고 매번 달라진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회사나 뭐 비료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조건일 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물과 그럼 이만한 양을 혼합해서 주세요라고 돼 있지만 내가 주는 양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양이 매번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팜에서의 데이터는 정보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온도, 습도, 일조나 CO2량이라든지 pH라든지 EC값이라든지 관수량이라든지 관수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의 독립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어떤 것들이죠? 만약에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해 가지고 측창이 열린다던가 천창이 열린다던가 이런 때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행동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정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하나로 모여서 어떤 가치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온도와 습도가 하나로 뭐예요? 그 데이터 두 개가 합쳐져서 측창을 개방하는 정보와 천창을 개방하는 정보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온도라는 정보와 뭐예요? 우리가 어떻죠? pH 값과 EC 값은 뭐예요? 온도에 따라 변화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죠? 온도라는 데이터와 pH 값 데이터와 EC 값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pH를 조정하는 정보, EC 값을 조정하는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떤 것들이 있죠? 토양의 어떤 토양 재배를 하게 됐을 때 어때요? 관수량과 관수 주기가 있다면 관수량과 관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온도도 같이 있겠고 토양의 건조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수량과 관수 주기를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관수량 정보라든지 관수 주기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데이터는 사실에 기초한 아주 근본적인 단위의 사실이라면, 그 다음 뭐예요? 이것들을 분석, 가공해서 목적하는 의도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생성하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례로 한번 봐보면 어때요? 우리가 의사들도 똑같이 어때요? 우리가 어떤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예요? 처방을 하거나 처치를 하게 되죠. 이때 여러분도 쉽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가 있었죠. 이때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가 비슷한 증상도 있지만 각기 다른 부분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체온이 38도라는 그 기준에서 이하일 경우에는 미열일 경우 감기였고 38도 이상일 경우엔 고열, 그 다음 38도 이상일 경우에 코로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증상과 증상의 순서라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정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는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어떤 전체를 데이터들을 모은 정보가 되고, 이 정보는 뭐예요? 우리가 진단이나 분석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진단이나 분석을 하게 되면 뭐예요? 처치나 처방을 하는 근거가 또 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팜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쭉 모여지면 뭐예요? 어떤 일정한 유사한 데이터들을 아니면 영향성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로 만들고 이 정보가 하나로 모여지면 뭐예요? 스마트팜에서 식물을 생육하거나 환경 관리를 하거나 재배 관리를 한다든지 이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잘됐다 못됐다를 했을 때 진단 및 분석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됩니다. 그러고 난 뭐예요? 이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처치나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데이터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나눠지는데 정성적 데이터라는 건 범주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범주. 근데 범주라는 건 뭐죠? 우리가 설문지 같은 거 할 때 뭐예요? 아주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범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형이라는 거예요. 명확히 숫자로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성적 데이터에는 순서형 데이터와 명목형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순서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딱 척도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좋고 나쁨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순서로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쁨, 보통, 좋음, 우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명목형 데이터라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착과의 상태가 초록이나 반쯤 익었나 빨강이나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형, 정량적 데이터는 이상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로 나눠지는데 예를 든다면 불량 과일이 몇 개, 오늘 뭐 몇 개 나왔어요. 한 개 나왔어요. 네 개 나왔어요. 다섯 개 나왔어요. 여섯 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일정한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쵸? 쭉 뭐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작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연속형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쭉 증가한다든가 작아진다든지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예를 든다면 과일 무게가 200g, 400g, 500g 일정한 범위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쵸? 이래서 나뉘어지고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이를 했을 때 나이가 예를 든다면 62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연속형 데이터로 봅니다. 근데 나이를 그 설문을 조사하는 사람한테 딱 듣고 나서 내가 영아, 청소년, 청년, 장년 이런 식으로 딱딱 내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나눠서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우리는 명목형이라고 합니다. 또 이거를 뭐예요? 예를 든다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나타나면 이거는 순서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라는 것은 숫자가 있어도 이것들을 측정하는 방식과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팜에 필요한 어떤 분석과 어떤 것들을 예측하거나 했을 때는 이 데이터들을 내가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측정할지를 잘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설정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들은 보통 데이터는 이제 통계학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때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던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들이 좀 유사한 패턴들이 있는 것들을 쭉 모아서 뭐예요? 데이터의 어떤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과일을 빨갛게 만드는 요일에 뭐 일조라든지 온도라든지 아니면 뭐 영양분이 이런 게 있으면은 쭉 해서 분석을 해보면 착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뭉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 군집 분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의 패턴이 있는지를 보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또 시계열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계열 분석. 자, 이런 것들로 우리 스마트팜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뭐예요? 요인이나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거나 이렇게 할 때 쓰기도 하고 또한 어때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 볼 때도 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떠한 종속 변수, 예를 들면 사과의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조시간, 관수량, 온도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낼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보통 저녁에 온도가 일정 온도 내려가게 돼 설정을 해놓으면 어때요? 우리 비닐하우스의 개폐기가 다 닫혀버리죠. 근데 닫히고 나면 뭐죠? 낮 시간 동안에 온실 안에 있던 뭐예요?
수증기라든지 뭐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돼요? 온실 안에 꽉 차겠죠. 이때 습도 값들이 갑자기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온실 개폐기를 다 닫았을 때 온실의 습도값 변화 변화 추이를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온실의 문을 몇 돌 때 닫으면 습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더라는 것을 계속 분석하다 보면 요때 닫으면 습도가 이만큼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그 부분도 우리가 예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스마트팜에서의 빅데이터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빅데이터는 건 쪼개져 있고 뭔가 성격은 갖고 있지만 뭐 각각 막 여기저기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유의미한 어떤 미래의 어떤 예측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뭐예요? 유사한 것들끼리 어떤 분석을 하는 것들 아니면 패턴을 발견하는 것들을 우리는 애널리틱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첫째로는 빅데이터가 막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애널리틱스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유사한 패턴들끼리 딱 보이겠죠? 그런 다음 뭐예요? 옆에 있는 사각형 모양처럼 큐브 모양처럼 딱 패턴을 일정하게 해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겠어요? 스마트팜에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때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패턴이나 유사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야, 여기서 서말이라는 구슬, 어떤 일정한 양의 큰 양, 그 구슬은 어때요? 서말이란 구슬이 어떻게 해요? 동그란 구슬이 방 안에 흩어져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많은 양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들을 뭐예요? 우리가 목걸이로 만약에 만들기 위해서 뭐 구슬이 모양도 각기 다르고 색깔도 만약 다르다면 뭐예요? 이것들을 뭐예요? 비슷한 것끼리 모양이 같은 것끼리 아니면 색깔이 같은 것끼리 어떻게 모아서 깨면 어때요? 목걸이의 형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다 만들어지면은 뭐예요? 보배가 되는 거죠. 보배. 우리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어때요?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깰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색깔별로도 할 수 있고, 모양별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아니면 나는 다른 디자인적인 부분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어떤 앞으로 예측 가정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만들고 나면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됐던 뭔가의 프로그램 언어가 됐던 인공지능으로 결국은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모은다는 건 앞으로 인공지능이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